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큰 도움 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큐어 뉴스 일부 공략 주책 팬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수익 실현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장이 좋을 때 또 올라오면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왜? 우리는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채널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뭐, 반도체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는 하지 마십시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으면 또 차익 실현하고요. 또 눌림 들어오면 또 공략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복리 수익을 또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주요하게 우리가 거래해야 되는 업종들은 정해져 있다 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조선, 원전, 방산 뭐 이런 것들은 주요 테마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쪽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즌적인 부분이 항상 존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지금부터 대략적으로 3월 사이에는 바이오도 한 번 정도는 움직일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보면 주요 메인 테마가 아닌 것들도 제가 리포트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도 봄 되면서 다시 한번 또 바닥치고 올라오는 것들이죠. 왜? 지금 비수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들이고요. 실적 발표가 나온 다음부터 다시 또 바닥치고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쪽도 경우에 따라서는 해야겠죠. 제가 제일 워스트하게 보고 있는 것들은 게임 쪽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게임 관련된 종목들은 거래를 안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대부분 스터디를 해보면 뭐 중요한 게 없어요. 글쎄요, 펄어비스 정도가 하나가 3월 달에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그건 정말 트레이딩 해야 되는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워낙 뻥을 많이 쳐놔가지고 말입니다. 그래도 한번 볼 때 되긴 됐어요. 그것도 뭐 제가 틈틈이 짬이 돼서 트레이딩 공략 구간이 진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비주류 관련돼서 이야기 드릴 건데 보통 이런 거 이야기 드리고 나면 별로 인기는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장이 안 좋을 때 조정을 받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업하면서 계속 모니터를 해야 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달려볼 테니까요.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전체적인 자금 흐름도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이야기드렸어요. 상단과 하단이 크게 벌어졌다. 그래서 좀 주의를 좀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 상단과 하단이 크게 벌어진 이유가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의 관세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 재판소에서 결과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4일 정도 뒤로 미뤄졌지 않겠습니까? 하루 정도의 단기적인 이슈는 분명히 발생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메인 테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최근에 보면 이제 자동차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오히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세 그냥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정해진 건데 또 뭐 변화를 주고 그러면 미국 시장이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수급 현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럼 또 조정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은 저도 별로 원치는 않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변동성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자, 그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 또 14일, 15일 정도쯤에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주 후반으로 가면서부터는 하방 쪽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는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더 포지션 잡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지수는 4,440 이 정도 수준에서 변동성 체크를 좀 해주시는 쪽으로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단에서 하단으로 더 수급이 줄어드는, 그죠? 타겟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치 지수 부분이 하단으로 더 좁아진다는 것은 상방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뭐 할까라고 생각해보면 단기적인 차익률도 형성이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상존한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이야기 드렸잖아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해서 계속해서 뭐 한다? 예. 우리는 수익 낼 수 있는 것들 최대한 만들어 가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고요. 글쎄요. 4,400 밑으로 내려갈 만한 상황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 HD 현대마린 엔진에 대해서 월요일 아침에 좀 바쁠 수 있으니까 미리 수익 실현 진행한다 이런 의견을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잔량도 제가 수익 실현 진행을 해가지고 통상 18에서 19 정도 수준이 평균적인 수익률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제가 프리마켓에서 9만 원 넘어가시면 수익 실현 하세요라고 했는데 거기서 또 욕심을 또 이렇게 많이 부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직접 메시지가 뭐였어요? 9만 원 정도로 타겟팅을 9만 원 넘어가면 수익 실현 하세요. 9만 한 4번까지 갔으면 거기서 뭐 대략 정도 정리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의견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또 오늘 장중에 또 많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해서 예상을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런다 저런다 조금 늘린다 하더라도 15% 이상 수익이 나오니까 수익 낼 땐 시원하게 내고 가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월 달도 13번, 14번째까지 수익 실현에게 모두 드렸습니다. 사실 이번 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평균 수익률이 15% 이상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달보단 지금 이 정도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려놨으면 개수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저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 1월 달은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저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 우리는 다시 2월 달을 위해서 2월 달 같은 경우도 구정이 껴있고 그죠? 우리가 개장일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더 많이 해야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것이 해석이 돼야지 이 종목이 지금 저렴해졌는지 안 해졌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2025년은 캐드왕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어떻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어느 피크 치고 나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저는 원인이 그런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공장을 증설을 했어요. 자, 공장 증설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죠? 더 추가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선반영해서 주가가 올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요. 이거니까 실제로 수출 데이터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는 차익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자, 지금부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분간은 캐파가 크게 증가되는 모습은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중국 공장이 완공이 되려고 그러면 시간이 꽤 오래 걸려. 자, 그러면 이 고점을 찍고 나서 내려오고 나서 이 박스권화에서 놀아야 되는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또 증설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수출 데이터가 계속해서 앞으로 전망이 좋은 관계로 주가의 하방이 딱 자리 잡으면 그 안에서 플레이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2026년도 돼가지고 이런 형태로 가야 될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방산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방산도 선반영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 고점을 기준으로 그 아래 사이에서 플레이해 나가시면 상당히 좋겠다. 물론 최근에 보면 트럼프가 또 미국의 국방 예산을 증가한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더 올라가고 있는 뭐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건 어느 정도는 근데 분위기 형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냉철한 어느 정도 이성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고점은 확인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거래를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내용들을 갖다 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 차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야, 좋대. 앞으로 계속 오른데, 어디까지 오를 건데, 뭐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부분은 자, 저런 것들을 갖다 어떻게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해드리냐. 이 정도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어요. 지난해보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괜찮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난해 이미 뭐 했어요? 이쪽까지 밸류에이션을 다 어떻게 평가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것들이에요. 지난해 얼마만큼 떠들었대 됐든가라는 것들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올해 수출 데이터는 분명히 변함이 없을 거예요. 이 부분만큼은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한 번 뭐 리듬 타고 올라가면 특별히 엄청난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식품 쪽에서는 큰 악재는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좀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삼양식품에 대해서 너무 비싸라고 생각해서 거래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고요. 일단 주요 매물대는 다 통과를 해서 조정을 다 받아왔습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이 꽤 있죠. 뭐 파마리서치도 그렇고 삼양식품도 그렇고 지난해 같은 경우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다가 지금은 꽤 상당히 많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주가, 그죠? 160에서 지금 다시 110만 원까지 왔으면 주가가 거의 뭐 40% 정도 조정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 들어왔던 부분들이 바로 이 끝물이잖아요. 공장 증설할 때 실적이 나온대 이런다고 선반영해 준 게 여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가 매물대가 있는데 선수들이 어디쯤에서 매수를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5만 원에서 적어도 20%는 하락을 해야 돼.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여기 부분에서 매물대가 충돌이 된다 하더라도 끌고 올라올 만한 매력이 좀 있거든요. 왜? 20% 정도 갭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한 26만 원 정도 다운사이드, 지금 한 20만 원 정도 내려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구간, 이 하단 구간에서 좀 여러분들이 체크업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공략 포인트 자리는 110만 원부터 100만 원, 이 정도 사이에서 일단 1차적인 부분은 135, 그 다음에 하반기 가면서 150대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 동종목이 160만 원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은 사실 구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하반기 때 내년도 이슈가 좀 있어요라고 할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것들이고 올해 우리가 전반기에 거래할 수 있는 그 스펙은 얼마일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을 갖다 고점에서 거래하신 분들 같으면 제가 이런 말 하고 나면 놀고 있네 이렇게 표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뭐 저는 뭐 제가 보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원은 그렇게 보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자 이거죠. 아닐 겁니다. 아마도 대체적으로 보면 선수들이 분석을 하는 과정을 본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 과정으로 볼 거예요. 당연히 12개월 포워드는 저 윗단에 목표가가 설정이 돼 있을 것이면 틀림이 없다. 그 부분만큼 저도 변함이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럼 언제 사는 거냐, 언제 공략을 하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S&D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또 내고 나왔죠?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또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수렴하고 있잖아요. 수렴했는데 갭이 요만큼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트레이딩 개념으로 한번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언제 잡아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사망식품에 대한 리포트가 나올 때를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 포지션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그 구간. 지금 매수가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JP모건 헬스케어가 있단 말이야. 여기에 소급이 지금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딱 끝나자마자 우리가 다가오는 것이 구정입니다. 구정 때부터 또 엔터도 그렇고 호텔도 그렇고 조금씩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또 봄이 다가오니까 설사 우리가 구정그 시즌에 잠깐 테마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5월달 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수익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스테이크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뭡니까 시간을 주면 극복해서 낼 수 있고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들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것들을 공략해 주는 것이 지금은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 올랐는데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들 공략해 주는 거 나쁘지 않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를 갖다가 위로 통과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안쪽에서 플레이하는데 여기가 1단 구간이고 여기가 2단 구간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높게 봐요. 9만 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주가 위치로 따져보면 말이에요. 그냥 대략적으로 8만 원만 가도 우리는 땡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우리 목표를 높게 잡고 욕심을 부릴 만한 그런 사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삼양식품이나 S&D는 그런 개념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엔터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에 어쨌든 BTS가 활동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BTS가 분위기를 띄울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이브는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주가의 움직임이나 내용들이 그렇게 거래할 만한 내용도 아니고, 일단 비싸. 내가 볼 때는요. 자, 그래서 적정하게 지금 아주 주가가 낮은 구간에 있는 종목이 저는 무조건 SM이라고 계속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근데 밸류도 그렇고 현실적인 영업이익 나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전 이런 거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부부가 그죠? 중국 방문을 하고 나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도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서 영부인께서 얘기한 거 한중 가요제 이거 좀 재개 좀 해보자라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자, 한중 가요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글쎄요 중국 가수가 가장 많은 그런 또 회사가 아주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 쪽엔 중국통 하면 저는 SM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 테마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보면 SM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주가 위치도 충분히 우리가 수익 내고 나서 조정을 또 받았어요. 다시 원점 개념에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포인트 잡아주면 된다. 지난번 자리가 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런저런 악재가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싼 자리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업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했던 종목들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또 그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거래해 보셨으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충분히 알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26년 포인트는 전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것들이 이거 안 하겠어 하겠지. 근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만한 상황이 연출되냐라고 그건 아니거든요. 바로 하나는요 완화 모멘텀 바로 이것이 주가의 상승의 기본적인 트리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에 대한 미스는 거의 없어요.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지난해나, 사실은 올해는 뭐 그렇죠? 여러분 잘 쭉 보시면 아시겠죠? 주가를 움직이는 것들은 뭐 지난해보다는 좀 더 나아진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하방은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쿼터 들어가는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상당히 좀 비수기인데 여기서 모멘텀 플레이가 뭐가 나올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한한령 관련된 완화된 모멘텀. 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사야 되냐?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이건 구정 지나고 사야 돼요. 구정 즈음 사야 되는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왜? 1분기 실적이 가장 또 낮은 구간이니까 천반영에서 또 낮은 구간이 있을 것들이고 최근에 보면 주가 우리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여기서 좀 우리가 고생을 했죠.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평단 조절하고 이 구간에서 수익을 더 만들어내고 나왔습니다. 뭐 많은 수익은 아니었지만 대략 뭐 9% 정도 우리가 수익을 또 내고 나왔었는데 이 윗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테마였고요. 다시 또 조정이 들어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기 60일 라인 이 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인 밑으로 가주면 여기 좋은 자리예요. 왜? 우리가 여기는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공략을 해줘야 되는 거는 10만 원과 저 11만 원 저 사이 정도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모니터링 들어가시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맞을 것 같아요. 왜? 지금 1분기 실적이 조금 낮은 구간인데 그렇다고 아주 낮은 거 아니 지금 사실은 원래 밸류에이션대로 하면은 정상적인 주가는 그래도 13만 원, 14만 원 정도 사이에 있는 것이 극히 정상이에요. 왜? 지난해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형성된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 자체가 12에서 14만 원 이 정도 사이에서 형성이 됐던 것들인데 올해 지금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그 정도 실적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거는 더 업사이드로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이제 그 만약에 과거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밸류대로 본다 그러면 동종목은 이 윗단에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저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건 누가 할 거냐라고 생각하면 어떤 정치적 이슈라든지 이런 게 같이 수반되는 분위기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3월 달에 이제 BTS 활동 들어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사이 정도 사이에서 우리가 공략해 주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글쎄요. 그리고 엔터를, 뭐 제가 뭐 분석을 잘 못한다기보다는 항상 엔터의 트리거는 모멘텀의 실적이 기반으로 하는 종목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실적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SM에 올라가게 되면 DOE도 같이 올라가는 거 이해 가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돼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DOE 자체가 잘못돼서 문제냐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엇이냐고 생각해보면 엔터가 다 하락하니까 그냥 더불어서 조금 글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회사급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약하니까 더 그냥 쭉쭉 빠져버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뒤를 생각해보면 참 어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실적이 절대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가 분석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동사에 대한 가이던스가 잘못된 것도 사실은 아니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근데 선반영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안 들어와 준 것이면 틀림이 없다. 우리가 여기서 수익 내고 나오길 참 잘한 거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동종목 같은 경우는 SM과 움직임을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보통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봄의 기대치가 좋고요. 지난해 대비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팬클럽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실적 성장성이 지난해 대비해서 50% 성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이 사이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내용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또 가벼운 종목이니까 올라갈 땐 쭉쭉 올라갈 수 있는데 수급이 들어오는 타임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보통 봄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거 한 번만 좀 체크해 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야기 드린 것들 이 네 종목을 다 공략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 이게 메인 테마대 종목들은 아니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하나 정도씩은 포트폴리오에 넣어두고 때를 기다려주면 되는 그런 형국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들 식품 쪽이 좀 먼저 올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엔터 쪽이 조금 뒤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이번 주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땐 다음 주 정도쯤에 우리가 포인트 잡아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니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가 친절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 다음에 공략할 쪽을 미리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매수 포인트는 언제, 어디서 얘기해 드린다고요? 예, 케어맨 클럽 브리핑방에서 안내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성공부하고, 그리고 포인트 잡아야지만 믿음이 있어야지 또 손이 나가는 법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거래해 나가고 또 공유해 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니케어 뉴스의 케어맨 클럽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